네, 자, 이어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종류 두 번째 파트였죠. 자, 13번 연습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이 자료는 제가 점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자료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내용을 마침 딱 설명했었던 자료죠. 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제가 각 주까지만 같이 보고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문제 보세요. 문제 보시면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 전체 대학 졸업자 대비 대학 졸업자 중 취업자. 그러니까 글자를 좀 줄여서 쓰면 전체 대학 졸업자 대비 대학 졸업자 중 취업자예요. 대졸자 중 취업자죠. 자, 요거의 비율을 물어봤어요. 이 비율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가로축에 나와 있는 값이랑 세로축에 나와 있는 이 값이 얘가 아니에요. 전체 대학 졸업자 분의 대학 졸업자 중 취업자 수. 그게 아니라 그냥 경제활동 인구 비중과 취업률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자료 해석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우리한테 이런 걸 물어보죠. 엄격하게 요거랑 똑같은 글자가 쓰여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똑같은 문구가 나와 있는 거. 표에 없죠? 표에 없으면 각주에 있는 겁니다. 각주를 보시면 어때요? 자, 이게 보시면 얘가 이제 X축에 해당하는 값이었고요. 얘가 Y축에 해당하는 값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원하던 전체 대학 졸업자 수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대학 졸업자 중 취업자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얘가 A고 얘가 B예요. 얘가 그러면 A고 얘가 B겠죠? 자, 그러면 얘는 C가 되는 거예요. C. 자, 즉 Y는 C분의 B에 해당하는 비율이고 곱하기 100%는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퍼센트가 100분의 1이라는 뜻이라서 100 곱하기 퍼센트는 1이라는 뜻이잖아요. 의미 없으니까 그냥 이럴 땐 계산 안 해도 되고 자, X는 A분의 C라는 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A분의 B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마침 분자의 C, 분모의 C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곱하면 서로 상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즉 여기에서 X 곱하기 Y에 해당하는 값이 이거니까 이게 상쇄가 돼서 A분의 B가 됩니다. 즉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우리한테 물어보는 이 값이라는 건 X축 값이랑 Y축 값의 곱을 말하는 거였고 그 곱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국가를 찾으래요. 자, 이거 좀 지우고 이제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곱한 게 OECD 평균보다 높은 국가, OECD 평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이라고 하면 X 곱하기 Y의 값이 단위 생략했을 때 40 곱하기 50이니까 2000인 거예요. 단위를 생략했을 때. 자, 그럼 여러분들 X 곱하기 Y의 이 값이 2000보다 더 큰 애들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풀었었죠? 기억나요? 함수의 그래프로 바꿔서 볼 때는 항상 Y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2000이라는 숫자를 X로 이렇게 나눈 값. 얘를 말하는 거니까 보조선 이렇게 120. 이 딱 곱했을 때 2000 되는 값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좀 더 잘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3개 점 이거 깔끔하게 연결하면 돼요. 좀 잘 그렸죠? 자, 이렇게 그려서 얘보다 좀 위쪽에 있는 애들 어때요? 곱했을 때 2000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요 아래에 있는 값들 얘네들은 2000이 안 된다라고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그려놓고 사실 이렇게 뭐 저는 크게 그렸으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위에 있는 애들이 다 위쪽에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실제 시험지에서는 표가 좀 작게 나오니까 그림 그렸을 때 약간 이 선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 정도만 골라서 80 조금 안 되고 30이니까 곱했을 때 2000 넘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몇 개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A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선택지 1번 틀린 거고요. 자, 선택지 2번이 답인가 보죠. 자, 그 다음에 3번 DH. D가 여기 있으니까 3번 안 되는 거고 4번은 K 때문에 안 되고 5번은 L 때문에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둘 다 오른쪽 위에 있는 걸 고르는 거였고요. 선택지 2번이 B랑 C니까 자, 2번이 정답으로 골라지는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아까 많이 했던 문제라서 지금은 뭐 사실상 제가 다 각조만 푼다고 해놓고 다 풀었는데 자, 복습하실 때 한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점 그래프가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함수의 그래프를 바로 떠올려야 돼요. 마치 우리가 가원 명제가 나와 있는 문제 해결 능력 파트 문제를 보면 대우 명제를 바로 떠올리는 것처럼 점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를 보면 함수의 그래프 얘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죠? 그런 애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하고 풀어야 조금 빠르게 풀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요. 14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14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선택지를 제가 골라줄게요. 자, 여러분들 선택지 1번이랑 2번 그리고 5번 한번 풀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14번 문제는 선택지 1번, 2번 그리고 5번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사형 그래프인데요. 방사형 그래프에서 자주 묻는 그런 내용들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 확인을 해 볼 건데 일단은 자료가 좀 커서 이게 한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좀 써놓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A국의 종합 웰빙 지수. 종합 웰빙 지수라는 건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냥 이 지수들의 평균이에요. 평균이죠. 전체 항목수로 나누니까. A국의 평균 점수가 자, 7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1번이고요. 자, 2번은 B랑 D의 평균이
평균 차이가 1 정도, 1 이상 차이 나는지 미만 차이 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고 5번은 뭔가요? 5번은 좀 쉽죠? 차이가 가장 적은 항목 A랑 C가 제일 비슷한 애랑 B와 D가 제일 비슷한 항목이 동일한지 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자, 표 보면서 저는 바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지 1번의 내용이었어요. 자, A국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상으로는 요 흰색 선이고 점이 들어가 있는 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선을 말해요. 자, 요거의 평균이 7 이상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들 기초 통계 이론 배울 때 평균 얘기하고 평균이 얼마 이상이다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푼다 그랬죠? 가평균을 7로 놓고 편차의 합계가 양수냐 음수냐 이걸 봤었죠. 그러니까 요 1번의 내용은 따지고 보면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7이라고 하는 건 하나 둘 셋 여기 요 정도 점에 해당하는 값이 7이거든요. 제가 7을 기준으로 살짝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조선을. 음, 7에 해당하는 선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A 한번 보세요. A.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점선을 보시면 대체로 많은 항목에서 어때요? 7보다 훨씬 높은 포인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일부 몇몇에서는 7보다 조금 작은 값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근데 애초에 7보다 더 높은 값을 갖고 있는 애들이 더 많기도 하고 이렇게 멀리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이라는 게 대략 이 정도이구나. 보조선을 좀 그려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A의 이제 웰빙 지수는 대체로 항목별로 7보다 훨씬 큰 애들이 이렇게 많아. 라는 게 보이니까 7보다 더 많은 애들, 편차가 양수인 애들이 훨씬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편차의 합계가 양수가 될 거야 라고 판단해서 7점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또 이 자료가 어떤가요? 정확하게 얘네들의 항목별 웰빙 지수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정확하게 안 봐도 되는 문제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안 봐도 되는 애니까 얘가 뭐 8.1이냐 2냐 얘가 8.7이냐 8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란 뜻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고 자 2번 볼게요. B랑 D의 평균 차이가 1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B랑 D가 평균 1차이 난다라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든 항목에서 1씩 차이 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요. 모든 항목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비교하면 어떻죠? 비교해 볼까요? 자, B랑 D는 여러분들 지금 칠판에는 살짝 흐리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실선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건강. 조금 차이가 나지만 1이라는 건 여기 한 칸 이만큼의 차이를 말하는데 어림도 없죠. 자, 그리고 심지어 B가 높은 항목도 있고 D가 높은 항목도 있고 얘네가 점수 차이가 나봤자 어때요?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지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일가정 양립인 것 같은데 차이가 나봤자 여기에서 한 칸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한 칸 차이 난다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고 또 B가 높은 항목, D가 높은 항목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고 바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 자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1 미만이다. 맞죠? 1 미만이다라고 내용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사실 별건 아닌데 얘가 이제 정답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5번 A랑 C가 제일 밀접한 항목이랑
B랑 D가 제일 밀접한 항목이 같다 라고 하는데요. C가 여러분들 요 제일 안쪽에 있는 점선이에요. 교재를 잘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이 두 가지 점선, A랑 C는 점선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밀접하게 만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제가 봤을 때는 얘 아닌가요? 요거? 안전. 요게 A랑 C가 제일 밀접한 항목이에요. B랑 D는 어때요? 실선이 가장 밀접한 항목은 다 볼 필요 없이 안전이 요 정도인데 안전보다 더 밀접하게 붙어있는 애들이 있죠. 주거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 교육도 그렇고. 그러니까 B랑 D는 가장 밀접하게 붙어있는 그 항목이 안전은 아니다 라고 간단하게 확인이 되어서 정답이 5번으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잘 푸셨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랑 풀어보고 싶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기가 4개가 있는데 보기 하나만 제가 할 거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5번 문제 읽어보시면 자, 뭐 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기억만 한번 볼게요. 기억 봅시다. 자, 1인당 의료비 지출액 순으로 상위 3개 국가. 1인당 의료비 지출액 순으로 상위 3개 국가라고 하면 세로축으로 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A, B, C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개 국가는 어디죠? 그 다음 3개 국가는 D, E, F를 말하죠. 자, 보면 상위 3개 국가의 GDP 평균이 그 다음 3개 국가의 GDP 평균보다 크다라고 하네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 A, B, C 요 3개 국가의 GDP 평균 어떻게 구해요? 자, 제가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얘네들이 대체로 다 여기에 몰려있죠. 그러니까 대강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요 정도 선이 좀 삐뚤빼뚤한데 대략 요 정도 느낌. 얘네들 사이 죄송합니다. A랑 B가 요 정도니까 대략 C, 거의 C에 가까운 요 정도 값이 요 A, B, C의 평균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DEF는 어때요? 여러분들 DEF의 평균을 제가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DEF의 평균은 잘 보세요. D랑 E만 가지고 평균을 구해도 한 요 정도죠. 보고 있어요? 여기 요 정도겠죠. D랑 E의 평균만 구해도. 근데 F도 추가가 되니까 평균이 더 오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도 어쨌든 DEF의 GDP 평균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균을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확인하는 애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보기 확인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풀이 시간을 좀 적당히 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부터 보면 되겠죠? 자, 니은 1인당 GDP 대비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이 가장 큰 국가. 자, X축 값 대비 Y축 값의 비율. X축 값 대비 Y축 값의 비율. X분의 Y의 비율이 누가 가장 크냐? 자, 요거 어떻게 그렸었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X축 값 곱하기 Y축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 이상인 거 물어봤죠.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날 때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그려지던 애였어요. 얘는 이게 뭐 얼마라고 하면 Y는 AX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이 그려지는 그래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뭔가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얘기했을 때 이 A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이 기울기가 누가 가장 크냐라는 거고 굳이 이제 얘를 그려서 푼다면 여기 원점에서 A까지 연결해요. 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가 기울기가 가장 크다면 다른 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을 거고 이게 기울기가 낮으면 뭐 예를 들면 뭐 C라고 하면 C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봤다고 하면 이렇게 체크했을 때 C보다 더 위쪽에 그려지는 애들이 각도가 더 높은 거잖아요.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여서 지금처럼 보조선을 그리고 푸는 문제고 A를 기준으로 그렸을 때 전부 다 다른 애들이 밑에 들어가니까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디귿은요. 자, 요거는 그냥 숫자 차이를 계산하는 내용이니까 특별히 제가 체크하진 않겠습니다. 간단한 애였습니다. 자, 리을. 자, 상위 5개 국가의 의료비 지출액 평균. 자, 또 평균 얘기가 나와요. 여기선 합이죠? 합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5개 국가의 의료비 지출액 합이랑 5개 국가의 의료비 지출액 합을 물어보면 그냥 5개 국가의 의료비 평균이랑 또 하위 5개 국가의 요 평균을 비교해도 되는 거죠. 개수가 똑같으니까. 평균을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게 맥락상 기업과 똑같은 애란 뜻이에요. 리을이. 맥락상 기업과 똑같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상위 5개 국가의 의료비 지출액 합. 상위 5개 국가라고 하면 여기 D를 제외한 이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을 말하네요. 얘네들의 의료비 지출액 합이라고 하면 이거를 일일이 5개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요. 5개 국가의 합이랑 5개 국가의 합을 비교하는 거니까 누가 더 크냐는 몇 배 차이 나냐라는 거는 5개 국가의 평균이랑 5개 국가의 평균이 몇 배 차이 나냐라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방금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A, B, C, E, F의 평균은 단순하게 보면 A랑 F의 가운데가 요쯤이고 B랑 E의 가운데도 대략 이쯤이죠. C도 이 근처에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요 정도가 2,500이 조금 안 되는 정도가 평균일 거다라고 좀 이렇게 예상이 돼요. 자, 선을 이렇게 못 그려서 선을 잘 그리면 기분이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고 하위 5개는 어때요? D랑 J의 가운데가 한 요쯤이라고 할까요? 요쯤? 근데 요거보다 나머지가 다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할 만한 게 대략적으로 어쨌든 요 근처에 이 근처가 아닐까요? 뭐 이런 느낌일 텐데 이게 5배 이상 차이 나냐라고 물어보지만 결론은 뭐다? 얘가 500보다 조금 큰데요. 5배 이상 차이 나려면 얘가 2,500 이상으로 훨씬 더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차이가 많이 나지만 5배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약 한 3, 4배? 뭐 4배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물어보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5배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풀이하시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는 느낌을 조금, 요 정도구나라는 느낌을 좀 잘 갖고 싶으시면 그냥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좀 러프하게 해봅시다. 얘 1인당 의료비 지출액 200이라고 할까요? 200, 300, 500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그러면 700, 자 얘는 1700 정도. 그러면 실제로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7. 자, 이거 평균 얼마인가요? 10, 17, 34, 5분의 34니까 거의 7 정도죠. 거의 7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평균이 아까 이 G가 거의 평균에 가까운 값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도 여기다가 그리지 않았어요, 선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 가운데가 여기고 다 밑에 쏠려 있으니까 이 정도 되겠다. 제가 아까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비슷하게 찾아보는 연습을 한두 번 해보시면 평균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기겠구나라는 그런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진 않고 몇 개씩 골라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8번 문제 있죠? 자, 18번 문제. 자, 이것도 제가 미리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표에 빈칸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빈칸 중에 필요한 값을 이렇게 찾는 문제였어요. 기억 같은 경우는 건수를 확인해서 덧셈 뺄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였고, 니은 같은 경우는 비중을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오탈자가 하나 있네요. 이거 이렇게 지우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설명을 좀 해보면, 자,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계산이기는 해요. 107 더하기 122 더하기
기억에 해당하는 요 값이 1527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조금 억지로 막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덧셈을 해야 되는 이 숫자들이 더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산이 어렵지 않았지만 계산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를 좀 고려해서 푼다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단순한 덧셈 뺄셈을 확인하는 문제에서는 선택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 선택지 보시면 5번은 안 나와 있지만 기억에 해당하는 값이 1298이냐 1306이냐 이 두 개만 구분하면 되는 문제죠. 그러면 이 두 개의 1위자리 숫자가 지금 다르잖아요. 8이냐 6이냐로. 1위자리 숫자만 내가 확인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1위자리 숫자만 계산해요. 여기다가 7 더하고 2 더하고 기억의 1위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를 더하면 이 결과의 1위자리에 해당하는 숫자가 7이다 라는 뜻이에요. 1위자리, 얘가 7이니까. 그러니까 기억에는 8이 들어가서 이게 그럼 17 나오니까 1위자리 숫자가 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기억에 해당하는 값은 자 얘네 3개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풀이를 하면 되는데 뭐 어렵지 않았지만 제가 부연 설명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덧셈 뺄셈을 하는 문제, 합과 차를 이용하는 문제는 필요하다면 끝에 한 자리 또는 더 필요하면 끝에 두 자리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거 마치 그 평균 계산할 때 했던 방법이랑 비슷하죠? 평균 계산할 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끝자리만 이렇게 계산하는 거 얘기했었죠? 그런 거고 자 여기서는 좀 번외로 좀 다른 거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국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어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국어법이라는 건 막상 문제풀이에서는 많이 활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일단 소개해 드리고 또 얘는 이론적으로 수리 능력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이 있다. 얘가 뭐니? 1번 뭐뭐뭐, 2번 뭐뭐뭐, 3번 국어법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 이론적인 내용인데 그냥 보는 김에 설명합니다. 국어법은 지금처럼 우리가 1위자리 숫자만 계산하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1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만 계산한 거죠. 1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만. 이해돼요? 이걸 10으로 나누면 나머지 7이고 이걸 10으로 나누면 나머지 2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인데 국어법이라는 건 9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 양쪽이 같다면 9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어때요? 양쪽이 같아야겠죠. 그런 맥락이거든요. 여러분들 9의 배수 판정법이 뭐죠? 9의 배수 판정법이 뭐예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1527의 경우 이렇게 따지면 돼요. 1527은 1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7을 했을 때 자, 이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9 더하기 15니까 뇌정지 왔어요. 자, 15죠. 자, 맞죠? 자, 요거죠.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또 더해요. 1 더하기 5 하면 뭐예요? 6이죠. 자, 이게 만약에 9의 배수였으면 이게 딱 떨어져요. 0으로. 또는 얘가 9의 배수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9의 배수였으면 각 자리 숫자를 더한 요 값이 9의 배수로 나와요. 근데 지금은 15라고 나왔죠? 9의 배수가 아니죠? 이 숫자가 9의 배수가 아니라는 뜻이고 나머지를 그때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러분들 뭐 두 번 할 필요 없이 15를 9로 나누면 나머지 6이죠? 이거 나머지 6이란 뜻이에요. 9로 나눴을 때. 똑같이 한 번 더 했을 때 1 더하기 5 하면 6 되죠? 이 숫자가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국어법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자, 요거 나머지 6이었습니다.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에요. 자,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예요? 1 더하기 7 하면 8이죠. 8이 바로 나눠지지 않죠? 얘가 나머지가 그냥 8이에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2는요? 나머지가 5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떤 애를 더했을 때 이 나머지가 6이 되어야 되니까 이 기억을 9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얼마겠어요? 나머지가 2가 나와야 되는 거 맞나요? 나머지가 얼마가 돼? 3? 2죠. 2가 돼야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해야 되죠. 아까 15 나왔잖아요. 똑같이 15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번거롭죠.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국어법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굳이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을 설명하면 국어법을 할 때도 이 더하기 8 같은 거를 그냥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9의 배수가 되기에는 1이 모자라. 5가 남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6이 되는 거 좀 빈칸을 더 찾기가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보다. 그래서 2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거 해보세요. 얘네 둘 중에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가 누구예요? 바로바로 할 땐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더하면서 9가 넘는 애들은 지우거든요. 9 바로 지우고요. 1 더하기 8은 9죠? 1 더하기 8 지워버리면 2만 남죠. 나머지가 2란 뜻이에요. 얘는요. 3 더하기 6 하면 9니까 지워버리고 1 남죠? 나머지가 1이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게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나머지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국어법이라고 하는데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거의 활용을 안 하는 편이고 물론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좀 불편한 점이 없진 않고 다만 이론으로서 출제된 적이 있는 애고 수리능력 2로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니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니은에 해당하는 값은 뭔가요? 1675분의 1105의 비중이 몇 %냐? 이거 곱하기 100 할까요? 곱하기 100 했을 때 몇 %냐? 이 니은, 요거라고 하시면 되고, 요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오탈자. 자, 요건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풀어보라고 먼저 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체로 이런 문제를 풀 때 하는 실수가 뭐냐? 바로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110에 해당하는 값의 비율이 지금 여기에서 7%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은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1105에 해당하는 값은 이게 10배 이상이잖아요. 그럼 요거의 비중이 70%보다 조금 크게 나오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뭐 거의 70%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에 이 문제가 딱 오답을 고르게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뭐냐?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7이라는 건 실제로 얘가 7% 딱 떨어져서 7일까? 자, 잘 봐봐요. 이 바로 여기 21년도 보면 1675분의 110의 비율이 7이래. 전년도 봐봐요. 1675분의 117도 7이래요. 분명히 숫자 차이가 나는데 비중 똑같이 나오죠. 이 비중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값이라는 거는 이거는 항상 근사값이에요. 상대적인 값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근사값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 자체가 뭔가 반올림을 했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비중이 7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의 의미는 실제로 나눴을 때의 값은 6.5에서 7.5 사이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표현 방법을 잘 보세요. 이게 7이 아니라 7.0이라고 나와 있었으면요. 7.0이라고 나와 있었으면 유효 숫자가 여기까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6.95에서 7.05 사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유효 숫자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냐 아니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수로만 나와 있는 애들은 이 값이 사실 오차가 꽤 크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말은 이 110에 해당하는 값이 6.5에서 7.5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도 65에서 75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곱하기 10을 해서 풀면은 답을 고를 수 없게 되는 문제인 거죠. 이런 부분을 한번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번 꼭 풀어본 문제고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바로 다음 시간부터 NCS의 계산, 근사값 가지고 어림 계산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 예시를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일단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나누기 이렇게 하면은 아닌 말로 NCS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산을 최대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해볼게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 자리만 계산하셔도 되는데요. 계산할 때 뭐 올림을 해도 되고 버림을 해도 되고 뭐 반올림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세 자리 숫자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6분의 1이라는 분수가요. 6분의 1이라는 분수가 0.16666이어서 약 0.167이거든요. 숫자 열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연상을 하는 거예요. 얘를 떠올려서 얘는 분모는 일단 그대로 두고 얘가 1000이라는 숫자를 6으로 나눈 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는 1000분의 6 빼서 660, 즉 66%에 가까운 숫자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정답은 1번인데 뭔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나눗셈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다면 나중에는 조금은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계산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NCS 시험이 편해지고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수록 자신감을 오히려 갖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기 싫죠. 귀찮지만 계산 문제가 나오면 나의 경쟁자들은 더 어렵게 풀겠지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된다고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계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뭐 이런 게 예를 들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음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 지금은 나온 김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저희 마무리합시다. 자, 둘 다 풀어봅시다.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19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19번 핵심적인 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택지 2번 보세요. 선택지 2번. 자, 19번의 선택지 2번은 1인당 GDP. 선택지 2번. 1인당 GDP를 가지고 우리가 이국이랑 B국을 비교했을 때 이국이 B국보다 더 높냐라고 나오는 게 2번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1인당 GDP라는 건 뭐죠? 자, 얘네들의 인구수 분의 자, 국내 총생산 GDP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이걸 말하는 거니까
지금 자료에 GDP는 나와 있지만 인구수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인구수를 자, 이 원의 크기로 표현하고 있는 자료인데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국의 자, 1인당 GDP는요. 자, GDP 자체는 제가 보니까 한 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죠? 정확하게 안 봐도 된다는 뜻이에요. GDP 대략 600에서 700이라고 해볼까요? 600에서 700 정도. 자, 여러분들 인구는 정확하게 몰라요. 얘의 인구가 있겠죠. 자, B는요. B는 여기네요. 좌표를 볼 때는 여러분들 이 좌표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대략 한 1800 정도, 1800 내외네요. 1800 내외. 내외. 자, 이 정도입니다. 얘도 얘의 인구로 이렇게 나눈 값을 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대략 3배구나. GDP 차이는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인구는 근데 어떻죠?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인구. 2는 이거 반칸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반칸이라고 해줄까요? 지름을 반칸이라고 하면 얘는 어때요? 지름이 하나, 둘, 셋, 3점 몇 배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그 원을 봤을 때 지름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원의 지름이 약 3점 몇 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3배라고 그냥 대충 봐도 자, 지름이 3배 차이라는 건 인구가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3배라고 하면 지름이 3배면 인구는 9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름이 3배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인구가 9배 이상이란 뜻이죠. 9배 이상이란 뜻이니까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이 비율을 보는데 인구는 3배인데 GDP는 3배 정도지만 인구가 9배 이상이야? 분모가 훨씬 크죠, 얘가? 1인당 GDP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 2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국이 1인당 GDP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자, 요거 한번 설명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한번 제가 골라서 풀어봤고요. 나머지 선택지에도 이렇게 인구를 이용해서 선택지 4번에도 나와 있네요. 인구를 이용해서 푸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20번 문제 여러분들 풀어봅시다. 저는 페이지가 넘어가서 요거를 좀 맞춰 놓을게요. 여러분들 20번 풀어보세요. 자, 얘도 어떻게 보면 점그래프의 일종이라고, 점그래프죠. 점그래프라고 할 수 있고, 문제가 친절하게도 보조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 보조선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20번 보고 계시죠? 20번 같은 경우, 자, 필요한 선택지만 좀 볼 건데, 홀수 번호만 좀 보겠습니다. 1번. 수요 예측 오차가 가장 작은. 자, 여러분들 이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자, 수요 예측치가 X축, 가로축에 해당하는 값이고 실제 수요가 이렇게 세로축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수요 예측 오차가 요 X축과 Y축 값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 건데 이것도 좀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보조선은 뭐냐? X축에 해당하는 값이랑 Y축에 해당하는 값이 같은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수요 예측 오차가 0인 오차가 0이 나오는 그런 애들을 말하는 거고, 이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어때요? 오차가 크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 선택지 1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예측 오차가 가장 적은 애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1번이죠. 자, 오히려 이 문제는 수요 예측 오차가 가장 적은 애가 뭐냐라고 하면은 점이 되게 애매해서 확인하기 까다로웠을 수 있지만, 수요 예측 오차가 가장 작은 제품이 G라고 하면 바로 판단이 되죠. 얘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다른 애들보다 G가 오차가 가장 크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건 여러분들 뭐 수선에 발 내리듯이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서 요 거리 재는 거 아니에요. 수요 예측 오차를 칠 때는 물론 이 거리로 봐도 돼요. 왜냐면 수요 예측 오차라는 건 요거 따지는 거거든요. 요 길이. 요 길이 이렇게 해서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에 비례해서 요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봐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길이를 보거나 이 길이를 보는 건데, 수요 예측 오차가 정확하게 얼마다라는 얘기는 요 길이를 말하는 거고, 이거랑 비례하기 때문에 오차가 크다 적다를 얘를 봐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로 또는 가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요런 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수요 예측치가 가장 큰 제품 유형은 J를 말하죠. 실제 수요도 가장 크다. 그렇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실제 수요가 3,000개 이하인 제품 유형. 실제 수요가 3,000개 이하인 애들은 요 밑을 말하는 거죠. A, B, C, D를 말합니다. 자, 얘네들은 각각 수요 예측치가 실제 수요보다 크다. 수요 예측치가 실제 수요보다 크니까 얘네들이 이 선에서 다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수요 예측치가 더 크면 예를 들면 요런 점을 한번 그냥 보면 되죠. 수요 예측치가 더 크면 이렇게 요 보조선보다 우측에 자리를 하게 되고요. 실제 수요가 더 크면 요 보조선 좌측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선택지 5번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뭐 선택지 5번의 내용이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복습 차원에서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 수요 예측, 물론 이건 말이 안 되지만, 물론 이건 예측치지만 이 X축에 해당하는 값이랑 Y축에 해당하는 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예측을 잘 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이게 막 중구난방이면 예측을 잘 못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거까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도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봤고,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수치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랑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패턴의 뭐 보기나 선택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을 유념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